네, 최근에 이제 질문도 많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뭐 논란까지는 아니지만요. 그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이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그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련된 노동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4월 초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 지금 지침에 대해서 이 부침이라고 하는 좀 마지막 부분을 먼저 띄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전에 근로감독관, 현재는 이제 노동감독관으로 이름을 이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자, 일단은 원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포괄임금 약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순수한 의미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시간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을 때,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체크가 안 되니까 통상 시급이나 시간수 관련된 어떤 근거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외주 간주라고 해서 이제 근로기준법 58조, 그다음 재량 근로시간에서 마찬가지로 58조 3항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계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정밀하게 체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로시간하고 기록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이번에 배포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기초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산업계 이제 사업장에 나가 보면요. 자, 이런 이제 근로시간 기록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노무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분명히 있고, 현재 경영계에서 이제 반발하는 이유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를 이제 하라고 이제 어떤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감당 근로자 등 63조 예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마도 이제 근로시간 기록 관리하는 거는 최종적인 어떤 이상향이면서 목표일 건데, 이 부분이 단시간에 될 거라고는 사실은 이제 모두 다 뭐 저만 그렇게 예측하는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출퇴근 관리 기록지 관련된 기계도 설치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위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를 들어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특히 이제 미사용 수당 같은 경우, 그다음 퇴직금을 요즘에 이제 분할 약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연차 수당, 미사용 수당을 이제 그 포괄 임금제라는 이유로 섞어서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휴식권의 제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실상 이번에 이 부분은 이제 강력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이후에 임금 테이블 설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은 이제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지침에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유념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아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셔야 될 거고, 그럼 만약에 이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를 안 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사건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연장, 여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실제가 만약에 11시간을 했고 약정한 시간은 9시간밖에 없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임금제, 이제 정확하게 고정 OT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10시간, 예를 들어서 11시간을 실제 했는데 9시간을 약정했다 그러면 그 9시간을 넘어간 건 2시간이죠. 예, 2시간은 그 차액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직무 규정에 따라서 지급 지시를 이제 하겠다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금 명세서라고 하는 데에다가 약정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1.5배, 0.5배, 2배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그거를 넘어간 시간은 추가 연장 수당 등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신고 감독 사건 처리 지침에 위반되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 수당은 선지급은 일단 안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문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맨 위로 가시게 되면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제도 개선은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 이제
그 포괄임금제를 했다라는 이유로 임금을 전혀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인 관행이 있어서 이제 개선을 할 거고, 판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정리할 포인트는 이 임금대장 및 특히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 수당 등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실제와 그 약정한 시간에 차익이 있으면 차익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 수당의 선지급은 4월달 이후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요거는 그 이제 가상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이제 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이고 자격수당도 통임이고, 그리고 연장, 야간, 관공서 휴일수당 등이 있는데, 자, 이게 마음대로 그냥 금액을 찌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통상시급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한 달에 평균으로 22시간을 근무했을 때 1.5배인 33시간, 만약에 야간이 만약에 65시간이다 그러면 0.5배인 33시간, 관공서 휴일은 이제 근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12시간분 해가지고 이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금 현재 그 행정 지도하고 있는 그 임금명세서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확인사살하고 있는 산출식 및 산출 방법을 통상시급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포괄임금 오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어떤 근무 시간은 뭐 사업주가 임의대로 넣는 것이냐? 예,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지랑 화면이 있는데, 자, 윤봉길이라는 분 있죠. 자, 이분의 어떤 패턴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분이 만약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하는데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야간 근로 10시 이후 아침 6시에 해당하는 야간 근로가 분명히 체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월 평균으로 산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유명한 17435 합계인 209, 그리고 월 평균으로 연장이 25시간, 야간이 65시간이 집계가 됐다 그러면 이거의 0.5배인 33, 그리고 우연히 이제 같은 건데 22시간에 1.5배인 33,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반영해서 약정을 하고, 이 약정에 대해서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넘어간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의 어떤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아무리 봐도 연차 수당을 선지급한 건 없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의 이제 지침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이러한 어떤 약정된 것들을 각종 수당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고, 근로시간수, 기본급 수당 등 시간급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모자라면 차액을 반드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위험한 어떤 방식은요. 위험한 방식은 그냥 정액으로 그냥 임의대로 막 섞어버리는 방식.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 영상 처음에서 말씀드린 애초부터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본급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통상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통상시급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관련된 약정된 예정된 근로시간을 그 연장 야간 휴일의 가산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려해서 정확하게 임금 테이블을 구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그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그 약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연차 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